그러니까 5.18 문제인데요. 네네. 이미 방영되는 날에는 이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광주를 방문하는데 지금 방문하는 게 뭐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역대 대표들이 다 방문했으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5.18 망언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조스가 5.18 기념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나와! 싸움이 빨리 밀고 나가! 뒤로 오지 말고!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일 뻔했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5.18 문제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고 이 문제가 결국 당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어떻게 판가름 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결국 아까 이제 우리가 보수 통합 얘기도 나왔지만은 중도층을 소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지금 전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5.18에 대해서 폄훼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면은 그 평균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정당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5.18에 대한 황교안 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연동돼 있냐면요.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이루었던 참혹했던 어떤 비극 그리고 구태 정치 이런 것과 우리는 절연하고 우리는 새 출발한다. 건강한 보수로 거듭 태어난다 하는 상징적 조치, 상징적 선언의 의미까지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5.18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두환 50 정권, 60 정권과 맥을 다 있고 뿌리가 다 있다. 당신들의 조상이 거기잖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전두환, 노태우 당시 군부 독재 그 세력을 흠모하거나 찬양하거나 한 사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근데 거기랑은 과감하게 끊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리에 걸려있는 전두환, 노태우, 5.18이 만행 이 세력들에 대한 족쇄를 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미적거리고 있어요. 지금 3달이 지났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3달이 지났는데도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징계위원회에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리를 했거든요. 윤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제 의총에서 3분의 2 의결을 거치면 제명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미루고 있는 거는 뭐냐면 3분의 2를 못 하는 거죠. 제명이 안 될까 봐 지금 이제 그 두려워서 이제 그걸 피하는 것 같은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5.18에 대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학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운동을 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기본적으로 학살이거든요. 국군에 의한 학살. 만행이고. 예, 그러니까 만행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약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그 차이를 보이는 거잖아요. 군인과 훈련받은 군인과 그다음에 여기 그냥 일반 시민. 네. 근데 그것도 특수부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살 사건인데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학살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 장으로 나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와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가 초점이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지금 이 사건이다. 이 그 문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학살 사건인데 지금 야당 대표가 가서 어떻게 대접받느냐가 초점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이 학살에 관해서 다시 한번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도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황교안 3대 딜레마에 총선 승부 갈린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리한 분석이다. 네. 예민한 분석이다. 네, 다음은 정청래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통안에 5.18. 총을 쏜 사람도 있었고 총을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총을 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직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1차부터 6차례에 걸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집계를 했더니 5.18 기간 동안 피해자는 모두 5,517명.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가해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우리나라에서 5.18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제 35년간 친부역자 같은 경우도 한 사람도 처벌받지 못했죠. 그런 면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정한 화해는 땡땡땡의 땡땡이다. 총청리 의원이 늘 하는 말인데 뭐. 늘 하는 말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피해자의 용서다. 이것도 뭐 정답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런데 피해자의 용서가 있으려면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되죠. 네. 그것으로 저는 정답을 네. 요구합니다. 가해자의 자백이다. 가해자의까지 맞았습니다. 자백보다 조금 센 거. 센 거. 네. 참회. 참회. 참회 맞네. 참회. 네. 느낌 좋은데요. 네. 참회. 네. 근데 참회로 할까요? 사죄로 할까요? 참회가 더 참회가 더 센 거고. 더 센 겁니까? 네. 그러면 즉시 정답을 하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의 참회이다. 네.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 민주영령제를 기리며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학살의 책임자, 안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5.18 39주년을 맞이해서 귀중한 증언들이 지금 연이어서 릴레이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 정보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 그리고 당시 광주 현장에서 있었던 보안사령부의 또 정보 수사관이었던 허장환 씨에 의해서 증언이 있는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서 미 육군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도는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GL 비행장에 왔습니다.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발포가 자행된 시간은 5월 21일 오후 1시쯤. 김 씨의 말대로라면 전시 방문 직후입니다. 북한군 광주 침투설도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만약에 600명이 들어왔다면은 대충 한 30척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많은 잠수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군 특수부대원으로 추정되는 군인 30여 명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광주 시내에 잠입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전시 광주 방문의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 활동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주장은 이제 좀 더 팩트라든가 자료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기밀문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입증이 되겠지만 어쨌든 허장환 씨와 김용장 씨는 전혀 다른 부대에 있었거든요. 한국보안사령부, 그다음 미국의 정보부대에 있었는데 두 분이 지금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 맞게 전두환이 헬기를 타는 걸 직접 봤다 하는 분의 또 증언도 나왔어요, 지금. 심지어 뭐까지 이분들이 증언하고 있냐면 부산 마산, 그리고 대전, 목포, 광주를 놓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광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광주를 선택했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5.18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비공습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연행하고 잡아들이는 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연고지가 광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잡아가면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분노하고 흥분할 거 아니냐. 네. 근데 실제로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나왔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런 작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광주의 학살극이 자행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을 네. 두 분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9년 만에 새로운 지금 증언과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발제해 주시는 순간부터 가슴 한쪽이 아리옵니다. 진짜. 네,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